한강물이 검게 출렁이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을 강물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신고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가을 저녁 평화롭던 한강 둔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밀어넣은 그 딸로 보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왜 그녀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엄마, 엄마. 그녀의 절규가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지영은 24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라면 끓였다.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좁은 원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이 이 모녀의 전부였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가요. 지영이 컴퓨터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력직을 요구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마주한 모녀. 순자가 지영의 그릇에 계란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엄마는 하나면 충분해. 넌 많이 먹어야지. 지영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하나 더 구해볼까요? 야간 알바도 있던데. 안 돼. 넌 공부하느라 벌써 몸이 다 상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지영은 대학교 4년 내내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순자는 몇 달 전부터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간간히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다음 주부터 새로운 청소 일자리가 생겼어. 걱정 마.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 자주 한숨을 쉬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뭔 소리야? 엄마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밝지 않다는 것을 지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이 작은 소음을 내보니 순자가 살짝 몸을 뒤척였습니다. 역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도 잠을 못 이루고 계시네. 지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살이 되도록 아직도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자 역시 딸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걱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청소 일하러 갔다. 냉장고에 김밥 있으니까 먹어. 오늘도 힘내자. 마이너스 엄마. 지영이 쪽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지영은 컴퓨터를 켜고 다시 구직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끝없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영은 어머니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지영이 현관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순자가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침대까지 모셨습니다. 오늘 일 많이 힘드셨어요? 응, 좀 그랬네. 하지만 지영이 보기에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지영이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보니 순자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순자야. 힘내라고. 어머니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엄마. 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지영아. 언제 일어났니? 방금요.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머리 좀 정리하고 있었어. 순자가 서둘러 거울에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는 괜찮다니까. 그런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제게 짐이 돼요? 넌 이제 24살인데 아직도 엄마랑 이런 좁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친구들은 다들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럴 텐데. 엄마, 그런 건 괜찮아요. 저는 엄마랑 있는 게 좋은걸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건강했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너 뒷바라지라도 제대로 해줄 텐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요. 아빠 없이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도 순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지만 다시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잠을 못 이루시네. 지영이 가만히 숨을 고르며 어머니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영이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순자가 외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병원에 좀 다녀올게.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지영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걱정 마. 하지만 지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미리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까요? 안 돼. 넌 구직 활동해야지. 곧 돌아올게. 순자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하네. 순자가 대충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영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순자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지영이 불러도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응? 아, 그래. 그리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 식욕이 좋았던 순자였는데 몇 숟가락 뜨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응, 좀 그래. 지영의 걱정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답답했습니다. 이틀 후, 지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자가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울고 계실까?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 순자가 눈물을 닦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그제서야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은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순자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꼭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며칠 친구 집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냉장고에 반찬 많이 해놨으니까 잘 챙겨 먹어. 마이너스 엄마. 지영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간다고 미리 말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지영이 급히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엄마가 왜 전화를 꺼놨지? 지영이 불안해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잘 정리되어 있던 어머니의 서랍이 열려 있었고 몇 가지 물건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목걸이와 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지영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하루 종일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미안, 전화기 꺼놨나 보네. 순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분 집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옛날 동창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하지만 지영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목걸이는 어디 두셨어요? 평소에 항상 차고 다니시던 그 목걸이요. 순자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그런데 왜 반지도 없으시죠? 그것도 함께. 지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순자가 잠시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가 이상해?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영아, 엄마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자자. 순자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영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오늘은 아예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을 어디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뭔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지영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병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지영은 어머니가 나간 후 몰래 어머니의 짐을 뒤져봤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방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가가 이상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과에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여러 번 방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지영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세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지영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 엄마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엄마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순자의 반응이 과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순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착한 애구나. 엄마 같은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엄마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한테만 짐이 되고.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영아, 엄마가 없으면 너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서 뭔가 무서운 의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꼭 필요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지영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새벽 3시쯤 지영이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지? 지영이 조용히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또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편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유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지영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해. 지영이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겠다고. 그리고 절대로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곧 실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날은 유독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지영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순자는 이미 깨어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순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영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지영에게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이라.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엄마랑 오늘 저녁에 산책할래? 산책이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나들이 좀 하자. 한강공원에라도 가서.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한강에 가자고 하다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둘이서 나가요. 그래, 고마워.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순자는 평소보다 부쩍 다정했습니다. 지영의 옷을 정리해주고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우리 딸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지영은 어머니의 행동에서 뭔가 작별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최고예요.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다른 엄마들처럼 좋은 옷도 사주지 못하고, 용돈도 넉넉히 주지 못하고. 지영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당연하죠. 엄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는데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넣어줄게.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 이거 왜 주세요?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서. 하지만 이거 엄마가 가장 아끼시는 거잖아요.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 너가 가져. 지영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소중한 물건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딸한테 주고 싶은 거야.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순자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나갈까? 네, 엄마. 두 사람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지영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지영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어렸을 때요? 응. 너가 5살 때 처음으로 한강에 데려왔었거든. 그때 너는 물을 무서워해서 강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었지. 지영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확실히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안 무서우시죠? 순자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지금은 오히려 편안해 보여. 지영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서 뭔가 불길한 의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좀 추워요. 다른 데로 갈까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순자가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이 뒤따라갔습니다. 둘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 엄마. 엄마가 만약에 없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없어지면 안 되죠. 저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순자가 잠시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당연하죠. 하지만 지영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짐만 되고.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꾸 자책하는 말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순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까. 엄마, 왜 자꾸.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너는 더 자유로워질 거야.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순자가 갑자기 강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엄마를 용서해. 엄마. 지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안 돼요. 지영이 서둘러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강물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사랑해. 순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로 설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영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평소에 지영이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모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순자가 강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바로 그 순간, 지영이 뒤에서 어머니를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첨벙. 순자가 한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산책하던 몇몇 시민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빨리 신고해. 저 여자가 자기 엄마를 밀어 넣었어. 사람들의 외침이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영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영은 절망에 찬 얼굴로 물에 빠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영이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가을 저녁의 한강물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순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고 강가로 끌고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지영이 젖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순자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물에 빠져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왜 그랬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강공원관리소에서 일하는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자기 엄마를 강에 밀어 넣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분명히 일부러 밀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지영을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영의 반응이 엄마를 해치려던 사람의 반응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럼 왜 저 여자가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구했겠어? 박철수의 말에 사람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눈속임으로. 하지만 박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지영의 절망적인 표정과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구하려던 모습이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영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순자는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져 체온이 떨어진 것 외에는 다른 외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지영 씨죠? 병원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담당 형사인 이민수였습니다. 네. 오늘 한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강에 밀어넣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지영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밀어넣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왜 어머니를 물에 밀어넣었습니까? 이민수 형사가 차분하지만 예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밀어넣었습니까? 그건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병실에서 순자가 깨어났습니다. 지영아, 지영이 어디 있어? 간호사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지영아.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엄마를 구했니?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를 잃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엄마 때문에 너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잖아. 그제서야 순자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경찰한테 말할게. 지영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지영이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때 이민수 형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려는 말이 과연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올까요? 그리고 지영이 어머니를 밀어넣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지영이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지영이 이민수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어머니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내일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는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순자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왜 엄마가 말하는 걸 막았니?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지영은 어머니가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경찰에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강제로 받게 될 수도 있고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민수 형사가 지영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김지영 씨,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지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해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밀어넣었습니까? 그건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지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형사님, 목격자 증언 정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총 5명이 현장을 목격했는데 모두 김지영 씨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밀어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누구 말입니까? 한강공원 관리소 직원 박철수 씨요.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이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김지영 씨의 표정이 엄마를 해치려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절망적이고 슬픈 표정이었다고 하네요.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김지영 씨가 어머니를 밀어넣은 직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만약 정말로 해치려던 거라면 그냥 도망가거나 모른 척 했을 텐데 즉시 물에 뛰어들어서 구했거든요. 이민수가 지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지영 씨,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던 건 아니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영이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지영 씨,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순자 씨가 깨어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딸을 만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찰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민수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지영과 이민수. 순자는 침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사님, 제가 어제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리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영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민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지영이가 막으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를 막으려고 밀어넣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영이는 제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저를 구했고요. 이민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자살하려는 걸 막으려고 먼저 물에 밀어넣었다고요? 네. 지영이는 제가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얕은 곳에서 멈추게 하려고 한 거예요. 순자의 설명을 들은 이민수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방법 아닌가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지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그 순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깊은 물로 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엄마를 잃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써야 했어요. 이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숨기셨나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이민수가 이해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조사가 끝난 후 이민수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딸이 어머니를 구하려고 밀어넣은 걸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박철수의 증언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영이의 표정이 남달랐다고 했는데 이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한강 현장을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 보기로. 혹시 CCTV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고 놓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영에게는 정말로 남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다는 것을.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틀 후 이민수 형사는 한강공원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시간대 영상을 보시겠어요? 이틀 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 한강공원 곳곳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모녀가 나옵니다. 화면에는 지영과 순자가 강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산책처럼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민수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순자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영과 대화할 때도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순자가 강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영이 어머니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마치 무엇인가를 즉시 파악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어머니 뒤로 돌아가서 정확한 타이밍에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밀어낸 위치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강물 중에서도 가장 얕은 부분이었고 수심이 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 이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이민수가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지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니 평범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의 깊이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 어머니를 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허둥댔을 텐데 지영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민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성의 행동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마치 수상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때 박철수가 사무소에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여기 계셨군요. 박철수 씨, 마침 잘 오셨네요. 혹시 그날 더 자세히 본 것이 있나요? 박철수가 CCTV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저 딸이 어머니의 행동을 마치 미리 예측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물 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즉시 반응했거든요. 예측했다고요? 네, 그리고 물에 밀어넣은 위치도 정말 정교했어요. 만약 몇 미터만 더 깊은 곳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민수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김지영 씨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민수는 경찰서로 돌아가서 지영의 신상 정보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김지영, 24세, 체육교육과 졸업. 체육교육과. 이민수가 더 자세히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의 대학 전공이 체육교육이었고 그 중에서도 수상 스포츠를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수영, 수상스키, 다이빙 등의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수가 더 깊이 조사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지영은 대학 시절 수상구조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심지어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수상구조 전문 과정을 이수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전문가였구나. 이민수가 이해했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민수는 다시 지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민수가 지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지영 씨,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에서 만난 이민수와 지영. 순자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김지영 씨, 당신이 수상구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과 이번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이 어머니를 구한 방법이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침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했으면 오해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숨겼나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이상하게요? 제가 수상구조 전문가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럼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밀어넣었냐고 할까 봐서요. 이민수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에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네. 엄마가 정말로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셨거든요. 말로 설득할 시간도 없었고 물리적으로 잡아끌기에는 엄마가 너무 강하게 저항하셨어요. 지영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얕은 곳에 빠뜨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즉시 구조하려고요. 정말 위험한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절대 잃을 수 없었거든요. 이민수가 지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김지영 씨, 당신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세요. 네, 그럴게요. 이민수가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아세요?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최근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아, 그리고 제가 취업도 안 되고 계속 엄마한테 부담만 되니까 자책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민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이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김지영 씨,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어머니를 구한 영웅이죠.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이민수가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딸이구나.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어머니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려고 했다니. 그리고 박철수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영의 행동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의 상태를 왜 그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퇴원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데리러 병원에 갔을 때 순자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응, 상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길, 순자가 갑자기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요, 엄마? 넌 언제부터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니? 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알고 싶어. 지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실은 제가 엄마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학교 3학년 때요. 학비도 감당 안 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아, 그때 제가 수상구조 교육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었어요. 무슨 소리니? 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수상구조도 배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가 지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살기 위해서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됐어요. 우리 딸.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지영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행동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저도 한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몰랐네. 우리 딸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는 괜찮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사실 저 취업됐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정말? 네. 수상구조 강사 자리인데 한강수상 스포츠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언제 면접 봤니?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요. 제 이력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우리 딸이 드디어. 그런데 엄마. 응? 저 혼자 살 생각 없어요. 계속 엄마랑 살고 싶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지영이 없으면 안 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강수상스포츠센터는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김지영입니다. 아, 수상구조 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동료들이 지영을 환영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강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아세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요? 딸이 엄마를 구한 사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던데요. 지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그 딸이 수상구조 전문가였다면서요? 정말 영웅이에요. 그런가요? 첫날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한강 둔치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김지영 씨. 돌아보니 박철수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하셨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센터에서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영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뭔가요? 박철수가 지영을 한강 둔치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철수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힘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상담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한강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세웠어요. 김지영 씨 사건 이후의 말이에요. 지영이 놀랐습니다. 제 사건 때문에요? 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걸요. 박철수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지영 씨,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물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요.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간 지영이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뿌듯하겠네. 순자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다시 한강에 가볼까요? 한강에? 네. 이번에는 정말로 산책만 하러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깊은 곳에 가지 마. 당연하죠. 이제 저희는 얕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다음 날 저녁 모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산책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네.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널 낳아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엄마.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수상 구조 기술이 정말로 사람을 구하는 데 쓰였구나. 물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몇 달 후 지영은 훌륭한 수상 구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여전히 그 작은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힘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표지판을 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김지영과 김순자, 이 모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